네, 이당금의 문화마을 시간입니다. 이 광주문화재단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지역 문화자산 발굴에서 활용까지의 과정을 체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행정과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 광주문화재단의 지난 10년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와 함께 광주문화재단 10년의 역사, 이 빛과 그림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당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꽃샘추위네요. 예, 방송 출연 이후에 주변에서 혹시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시던가요? 반응이 좀 예. 좋던데요. 예, 네,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고요. 예, 예, 열심히 하라고도 격려도 해주시고, 예, 네, 토닥토닥 해주셔서 예. 그 힘으로 한번 힘차게 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센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광주 문화재단의 또 10년의 또 이 빛과 그림자 함께 짚어보죠. 먼저 광주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창조의 도시에 닻을 달고 항일한 지 어느덧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또 문화행정 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는 광주 문화재단의 10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10년 동안 열심히 힘차게 달려오신 뭐 문화재단 전 직원들 수고와 노고에 정말 그 깊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10년이면 예전에 강산이 변한다 그렇죠. 라는 말이 있고 10년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예,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광주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문화재단의 10년 얘기를 하자고 하면 할 말들이 많겠죠. 네. 문화재단은 재단대로 예. 또 지역예술계는 지역예술계대로 예. 각자의 아마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바라보는 광주문화재단의 10년 네. 쓴소리 단소리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단소리부터 하시죠. 저 힘차게 달려온 10년 예. 이런 평가 사실은 주변에서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올해 이제 10년 이제 그렇죠. 시작하는 시점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평가들이 쓴소리 단소리가 앞으로의 비전 미래의 10년 100년으로 갈 수 있는 약이 그런 되어야 되겠습니다. 힘이 되어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특히 현장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그리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이 사랑해야 할 전라도닷컴이라는 지역 잡지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있고요. 그 지역 잡지에 편집장을 하셨던 황풍현 씨가 대표이사를 예, 이번에 그 큰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맡으셨기 때문에 지역예술계에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뭐 수장 바뀐다고 뭐 구조가 바뀌겠냐? 아, 라는 평가도 있지만 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긍정적으로 좀 뭔가 네. 그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예. 걸고 있죠. 황풍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네. 조직은 바뀌었습니다. 조직 체계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대대적인 조직 개편. 네네. 그 보면 지금이 인사철 아닌가요? 예, 조직 체계가 좀 이렇게 네. 예, 뭐 확대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아, 되기도 하고 이게 아. 조직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네네. 황풍년 또 대표이사,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꽤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물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지역 잡지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예. 수익 구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예. 문화를 발굴하고 또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네.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아, 걸 저는 이제 너무나 잘 그렇군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노력들을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굉장히 주시는 긍정적으로 다들 평가를 예. 해주시고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역 예술가들이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소통을 하지 않을까라는 아, 그런 예. 기대감이 있죠. 예. 최근에 저도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뭐 조직 개편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예. 대표이사 그 인사말을 딱 봤는데 뭐 이거 저거 다 떠나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술인을 존중하고 네. 라는 그 문장이 있어서 아마 오랜 세월 예술을 저같이 생업으로 예술만 생업으로 하는 찐 예술가들이 예. 마음속으로 깊이 바라는 게 있다면 이 광주라는 도시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나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네. 이런 마음일 텐데 그동안에는 어쩌면 예술만 도시만 뭐 문화만 예술 중심 도시 이게 융합되지 뭐 않고요. 이렇게 네이밍에만 어. 큰 그 의미를 두고 그 예술의 주체인 예술인들의 존중감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네. 자, 광주문화재단이 말처럼 지역의 또 문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또 잘 아우르고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도 컨트롤 타워 예, 사실 컨트롤 타워 좀 트라우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죠. 근데 광주는 뭐 예전부터 예양의 도시, 미양의 도시, 의향의 도시라고 하면서 그 2002년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언급되고 뭐 조성되면서 문화수도 광주, 예, 문화예술 중심도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의 허브 뭐 이렇게 그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사실 만약에 문화재단이 같이 출범을 했다라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이게 발걸음도 같이 맞춰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좀 늦다 보니까 지금 문화예술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하고 행정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이 발맞춤도 좀 아, 늦어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지역 문화예술계하고도 또 소통이 부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들었고 특히 이제 뭐 문화재단이 그 광주시 출연 기관이다 그럼요. 보니까 예,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광주시의 눈치를 보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는 건 힘에 좀 붙이는 아. 10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예. 해봐요. 좀 냉혹한 이 평가를 좀 내리셨군요. 아 그렇죠. 예. 뭐 인생에서 10년 뭐 터닝 포인트 하지만 돌아보면 금세 10년 그럼요. 예. 하다 보니까 조직이라는 게 음.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그럼요. 10년 오래 걸렸을 정말 것 같아요. 냉정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광주 문화재단의 역할과 비전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문화재단의 역할과 비전을 그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서울 문화재단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울문화재단의 예. 비전이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운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 교류하고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은 예술로 행복한 문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예술인을 존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문화의 허브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처럼 광주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이 바로 지역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그 전문 인력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역할과 비전이 아닐까. 예. 이 좀 역할과 비전만 놓고 보면 네. 세계 어느 기관과에도 견줘도 좀 네.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또 예술가로서 우리 지역 예술계와 광주 문화재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 예. 아주 사이좋은 상생의 관계,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협력의 관계, 예.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예. 특히 이제 광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광주시 문화예술 그 보조금을 예. 그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걸 관리하고 행정까지 그럼요.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좀 단순히 예산을 좀 나눠주는 역할 예산 집행 기관에 예. 좀 머물러 있지 않았느냐. 네. 예, 그러다 그런 보니까 아쉬움이 있다.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술가 입장을 좀 대변해주고 예.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조력자 우리 역할이어야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아, 그런 예, 역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문화재단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뭐 제가 좀 칭찬을 하자면 뭐 일례로 최근에 몇 년 전에 예.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 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재단 직원들의 노고하고 예. 뭐 그런 역할들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네. 무등산에 있는 전통 문화관의 뭐 예술 공연이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있지 꽤 않습니까?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콘텐츠는요. 산을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뭐그 전통 문화관에서 문화예술을 예.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고 또 문화예술 교육 사업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도시 중에 하나가 광주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단 내부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문화예술계 그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또 지역 현장 예술가들이 그리고 단체들이 어떠한 실태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 예. 부분까지는 일정 부분 잘 진행이 안 되어 왔던 예. 그리고 이제 예산만 좀 나눠서 예. 잘 쪼개서 주는 역할을 해오지 예.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렇군요. 해봐요. 네. 우리가 그 단계를 좀 한 단계 더 넘어서야지 그렇죠. 비로소 문화재단의 역할, 네. 우리 지역 예술인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사랑을 받는, 지금도 물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또 전혀 없다고는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잘하는 나름대로 부분 역할이 많죠.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네. 예.
자, 그리고 대표님 요즘에 이 최근에 저도 이제 기자로서 얼마 전까지 광주문화재단을 또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지수 기자에게 제가 출입처를 물려줬습니다만 그러시구나. 자주 듣는 소리가 광주가 미디어 아트 도시냐. 일단 네. 용어부터 좀 생소합니다. 네. 예전에는 뭐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다, 뭐 아시아 문화의 허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때는 광주 비엔날레 도시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어떤 도시입니까? 광주는 도대체 정체성이 뭡니까? 미디어 아트 도시입니까? 광주 비엔날레 도시입니까? 그 사람이 이상의 우선인 도시입니까? 예술의 도시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최고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술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는데 예. 사실 어느 순간부터 뭐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유네스코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예로 예. 98년도에 광주 비엔날레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사실 그때까지는 이제 광주시에서 문화예술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각 단체들이 뭐 문화예술 신청을 하게 되면 뭐 많이는 300만 원. 그때 돈으로 300만 원이면 꽤 많은데 네. 300만 원 정도를 문화진흥기금으로 받았어요. 근데 재단이 출범하면서부터 200만 원 떨어져 100만 원, 최소 제가 99만 원까지.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뭐 정산 하라는 서류 것인지. 뭐 예, 예. 공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 예술가 행정을 위한 행정이 돼 버렸군요. 네, 그 예. 장르에 한쪽으로 치우치다 그렇군요. 보니까 뭐 무대 공연 예술 자체가 굉장히 네. 열악해지고 침체되는 그런 계기의 그렇군요. 시작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도시를 어떤 예술 장르 하나로만 그 지정한다라는 것은 문화 네.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일이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문화 하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네. 또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오늘 그럴까요? 말씀을 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푸른 연극마을 이당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